안녕하세요. 예술적인 골 감각으로 역사상 가장 많은 킥오프 순간을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들의 발자취를 찾아 나서는 축구 전문 채널 킥오프입니다. 오늘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스트라이커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986년 월드컵에서 팀보다 위대한 스타로 불린 마라도나는 8강에서 전설적인 골키퍼 피터 슐턴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세기의 맞대결에서 마라도나는 슐턴과 공중 경합을 하던 도중 왼 주먹으로 공을 쳐 넣어버리죠. 문제는 주심이 이 장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주심이 선심에게 물어본 결과 손으로 넣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바람에 그대로 골로 인정되어 버렸죠. 경기 후 마라도나는 인터뷰에서 신의 손에 의해 약간, 나머지는 마라도나의 머리에 의해 득점한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답변을 했는데요. 그의 말 때문에 헤딩 사건은 신의 손 골로 불리게 됩니다. 그는 운이라는 말을 신의 손이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람들은 이를 그가 손을 사용해 넣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당시 상대팀 감독이었던 바비 롭스는 이 말을 듣고 추악한 사기꾼의 손이라고 비난했죠. 훗날 마라도나는 이에 대해 능청스럽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월드컵에서 손으로 골을 넣어버렸는데 그걸 아무도 못 봤기 때문에 그 순간 그것에 대해 미안하다며 핸드볼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상대 골키퍼가 핸드볼이라고 외칠 때 저는 세레모니를 하며 동료들에게 빨리 와서 껴안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머뭇거리면 심판 역시 고심하며 골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라고 외쳤죠. 마라도나는 1960년 10월 30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라누스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단지 축구 재능만으로 부모님과 형제들을 포함해 8식구를 먹여 살리는 가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러한 결핍이 그가 더욱 트레이닝에 집착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그는 불과 16세의 나이로 축구선수로서의 명예를 얻었는데 당시 처음 만난 여자친구 클라우디아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개인기를 극대화한 마라도나는 1976년 10월 20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노스에 입단하여 프로무대를 밟습니다. 당시 그는 총 167경기에 참가해 115골을 기록했으며 3년 연속 득점왕을 차지하죠. 특히 당대 최고의 선수라 여겨지던 지쿠를 제치고 남미 올해의 선수상까지 거머쥐죠. 1979년에는 세계 청소년 월드컵에 출전하여 현란한 드리블과 개인기로 원맨쇼를 펼치며 아르헨티나를 우승으로 이끌어 대회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죠. 이를 계기로 마라도나는 축구 신동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탁월한 왼발 컨트롤과 골 결정력 때문에 많은 축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스페인 월드컵이 끝난 1982년 마라도나는 당대 최고의 이적료인 300만 파운드에 FC 바르셀로나로 이적합니다. 그리고 첫해 리그 20경기에서 11골을 기록해 팀 내 득점 1위, 전체 평점 1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마드리드와의 원정 경기에서는 묘기와 같은 어시스트로 팀의 승리에 기여해 역사상 6번에 불과했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에 몸담았던 2시즌 동안 총 58경기에 뛰며 38골을 기록했습니다. 1984년에는 세리에 A 11위에 머물렀던 SSC 나폴리로 이적해 팀을 리그 최강의 수준으로 만들었습니다. 1986-87 시즌, 1988-89 시즌 두 차례 스쿠데토를 차지했고 2번의 준우승에도 기여했죠. 그리고 팀 역사상 최초로 UEFA컵과 코파 이탈리아를 석권해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1978년 아르헨티나의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호르헤 비델라는 월드컵 우승을 놓치면 총살시키겠다는 협박이 오자 불같은 성격 때문에 돌출 행동이 잦았던 마라도나를 대표팀으로 선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4년 후인 1982년 마라도나는 팀을 우승으로 이끈 캠페스와 함께 세계 최강의 전력을 꾸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포클랜드 전쟁에서 아르헨티나가 항복하자 분을 참지 못한 마라도나가 상대 선수에게 린치를 가해 퇴장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두 차례나 월드컵을 놓친 마라도나는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다니엘 파사레야, 호르헤 발다노 등과 함께 다시 한번 정상을 노리는데요.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차범근과 허정무가 이끄는 대한민국을 3대1로 격파한 아르헨티나는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이어진 16강에서 우루과이를 1대0으로 꺾으며 8강전에서는 잉글랜드를 상대로 핸드볼골과 드리블골을 넣어 2대1로 4강 진출에 성공하죠. 4강전에서는 벨기에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하며 결승전까지 적수를 찾기 힘들 정도였는데요. 당시 벨기에 감독은 마라도나를 막기 위해선 12명의 선수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기량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우승컵을 눈앞에 둔 결승전에서는 전설적인 미드필더 마테우스가 이끄는 서독을 상대로 2대2 동점 상황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호르헤 브루차가 결승골을 터뜨리면서 아르헨티나는 두 번째 우승컵을, 마라도나는 커리어 최초로 월드컵 MVP를 차지합니다. 1990년에 펼쳐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도 개최국 이탈리아를 4강에서 침몰시키고 다시 한번 결승전에서 서독을 상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두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 페널티킥까지 허용하며 아쉽게 준우승에 그치고 맙니다. 1991년 4월 26일 마라도나는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되었는데요. 당시 그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카바이토의 한 아파트에서 다른 두 명의 남성과 함께 마약 단속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을 마친 뒤 실시한 도핑 테스트에서도 마라도나는 코카인 양성 반응이 나와 대회 도중 퇴출당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중독과 치료를 반복하며 심각한 뇌 손상까지 입습니다. 이처럼 마라도나는 마약 스캔들로 인해 급속히 몰락하며 축구 생활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데요. 자국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그를 신으로 떠받들이던 이탈리아로부터도 외면받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독재자를 포함한 유명인 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 1위에 뽑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언론이 그를 악마 내지는 역겨운 인간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불과 30살의 나이에 약물 중독과 이미지 손상으로 인해 더 이상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되어버린 그는 결국 1997년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5년에는 코카인 중독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키가 168cm였던 그의 수술 당시 몸무게는 무려 121kg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10월 말 마라도나의 경호원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면서 본인 또한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11월 3일 두부 외상을 입은 후 뇌 경막 아래 피가 고이는 경막 하열종이 생겨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이후 11월 11일 퇴원한 그는 11월 25일 아침 식사를 먹은 후 잠들었는데 심장마비로 인해 더 이상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마라도나의 장례는 3일간의 국장으로 치러졌으며 국가 애도 기간에는 대통령 또한 공식 일정을 취소했고 모든 공공기관이 조기를 개항했다고 합니다. 그가 선수 시절 전성기를 누렸던 나폴리에서도 관내 모든 학교들이 마라도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한때 온갖 언론으로부터 문매를 맞았던 마라도나는 사후 명예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나폴리는 홈구장 이름을 기존의 산파울로에서 디에고 아르만도 마라도나로 바꾸기까지 했습니다. 피파 역시 211개 회원협회에 며칠간 펼쳐지는 모든 축구 경기 전 1분의 묵념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 영웅의 마지막 길을 함께하려는 팬들의 열기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마저도 넘어섰습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강도 높은 격리를 시행해왔지만 마라도나 추모 인파만은 막지 않았기 때문이죠. 펠레와 함께 각종 언론 매체들로부터 역대 선수 랭킹 탑3에 고정적으로 포함된 마라도나. 그는 축구 사상 최고의 드리블러이자 플레이메이커였으며 세계 최고 리그인 세리에 A의 득점왕까지 차지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실력과 퍼포먼스를 갖춘 그였기에 다소 결점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이 그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그럼 축구의 신 마라도나의 명복을 빌며 1986년 멕시코 월드컵 우승 당시 마라도나에 대한 매체의 평을 끝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11명이 하는 팀 스포츠지만 우리는 지금 축구의 개념을 벗어난 최초의 선수를 보고 있다. 지금까지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미드필더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을 사용하여 언제든지 문의해 주십시오. 저희 킥오프는 더욱 흥미로운 내용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